오행사 해명스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도제는 상담의 질부터 높여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합니다. 천도제는 상담의 질부터 높여야 한다. 상담의 질을 어느 부분을 얘기를 할까요? 보통 사주 봐달라 하잖아요. 사주 봐달라 하는데, 가족 내에 있는 지방령은 사주에 나타나질 않는 후천성 영혼입니다. 사주를 봐달라면서 후천성 영혼은 봐줄 수가 없겠죠. 사주에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상담자들은 사주를 봐달라 한단 말이죠.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방령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오늘은 강의를 하려 합니다. 지방령이라는 것은 손발이 묶여있는 영혼입니다. 손발이 토성줄에 꼭꼭 묶여있는 영혼을 지방령이라 합니다. 조상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비명행사를 했다거나 자살을 했다거나 사고사를 당했다거나 전쟁사를 당했다거나 힘내린 굿을 받았다거나 등을 한 영혼들은 토성줄에 손발이 꽁꽁 묶여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일반 상담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령이라는 건 땅지자, 묶일 박자 앞에서 지방령이라 하는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귀신의 반열에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영혼입니다. 우리가 보통 귀신 하지만은 그 귀신이라는 내용은 넓은 의미로는 지방령도 포함이 된다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영이라는 것은 귀나 신의 반열, 귀신의 반열에 낄 수도 없는 그런 영혼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자살, 사고사, 전쟁사, 신내림꽃 등 비명행사한 영혼들은 지방령이 됩니다. 다음에 지방령은 후천성 영혼이기 때문에 사주 분석만으로는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후천성 영혼이기 때문에. 이 말은 후천성 영혼이면은 후천성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선천성 영혼이라는 단어도 있겠죠. 선천성 영혼은 태어날 때 따라 붙는 영혼이기 때문에 선천성 영혼이라 하는데 이거는 사주 분석으로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사주를 풀이를 해야지 그게 밝혀지는 거고요. 지방령이라는 거는 후천성 영혼이기 때문에 사주 분석으로 밝혀낼 수가 없어요. 지방령이란 가족이나 조상이 비명행사, 자살, 사고사, 전쟁사, 신내림굿 등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게 되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지방령은 사주에도 나타나지도 않는 후천성 영혼입니다. 사주 분석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방령의 정체는 사주 분석만으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영혼들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음, 보통 우리가 사주 보는데 명리학당에 사주집에 이런 데 가보면 보통 사주 봐주세요 하는데
사주 봐주세요만으로는 소용없는 일이 되죠. 가족들마다 풀리질 않는데요. 아들이나 남편, 동, 가족 중의 누군가가 조현병인데요. 사주 좀 봐주세요. 하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사주가들이라 그러면은, 사주명리학자들이라면 이런 질문을 많이, 자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사주에 나타나지 않는 후천성 영혼까지를 사주에 나타나지도 않는 후천성 영혼까지를 사주에서 밝혀내 달라는 터무니없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사주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선천성 영혼을 밝혀내는 학문이거든요. 선천성 영혼을 밝혀내는 학문을 물으면서 후천성 영혼을 밝혀내 달라는 것은 이건 터무니없는 질문이 되는 건데 일반 사주가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주 분석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따라붙는 선천성 영혼의 정체는 그야말로 100%, 99%도 아닌 100% 그대로 밝혀낼 수가 있지만 살아가면서 따라붙게 되는 후천성 영혼인 지방령의 정체는 도저히 밝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한 사주가나 아무리 용한 무속인이라 하더라도 남의 가족사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자살했다, 뭐 군대 가서 죽었다, 뭐 사고사를 당했다, 물에 빠져 죽었다 이런 내용을 보지도 안 하고 남의 가족사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해한다면 사주 분석만으로 가족들마다 풀리지 않는 원인이나 조현병의 원인을 밝혀보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우둔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질문자들도 질문의 질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질문자들이 모른다 해서 질문자들을 나무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은 질문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사주가들의 몫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천도제는 상담의 질부터가 정확해야 됩니다. 천도제를 지낼 정도면은 아주 절실한 아픔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뭐 아픔이 없으면 천도제 지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아픔을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담의 질부터 중요한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사주 상담을 실컷 마치고 난 다음에야 그때서 자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얘기한다면은 지금까지의 사주 상담은 소용이 없는 거지요. 이런 경우라면은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요. 자, 그래도 이 정도는 뭐 다행입니다. 뭐 자녀가 죽었다, 뭐 어떻다, 뭐 얘기를 하지도 않고 사주에 나오는 선천성 영혼들 원한기 되면 천도 시근하고 난 다음에 천도까지 하고 난 다음에 끝에서 우리 집 누구누구가 극단적 선택으로 죽었는데요. 그러면은 어떡하라고. 새로 해야 됩니다. 극단적 선택을 했는 그 영혼만 따로 불러내서 지방령 천도를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로가 곤란한 거잖아요.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지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했거나 내린 곳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면 미리 얘기를 해서 확실한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질문자들은 이런 질문 방법을 미리 알고 있을 리가 만무했던 거죠. 알고야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상담자도 질문자들도 상담의 질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즉, 조상이나 자녀나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극단적 선택을 했거나 사고사나 전쟁사 등을 당했다면은 신내림굿 등을 받았다면은 이 영혼은 손발이 포성줄에 꼭꼭 묶여 있는 지방령이 되어 있음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에 맞춰서 사주 상담도 받아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천도제도 해야 되는데 지방령이 있을 때는 꼭 지방령 천도제 방법으로 천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령은 제사상을 차려 드리더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방령은 손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조상이나 가족이 비명행사했거나 무속인이었다면, 무속인을 사다 죽었다면 손발에 묶여 있는 지방령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 드리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손발로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도 1년에 한 끼는 먹어야 되거든요. 귀신의 끼니는 1년에 한 끼입니다. 제사날 차려주는 그 제사상의 귀신의 끼니입니다. 근데 손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배는 고픈데 먹을 수가 없고 상은 나와 있는데 음식은 앞에 있는데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환장하는 모습이 보이겠죠. 나타나지겠죠. 이 모습이 바로 조현병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 지방령의 피해. 지방령의 피해는 4대 후손까지 이어져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4대 후손까지 지방령의 피해는 4대 후손까지 이어져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현재 살아있는 육친들로 봐서는 사촌 이내에 해당되는 모든 육친은 지방령의 영향력 권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령이 있는 가정들은 그 주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촌 이내에 해당되는 모든 육친이 지방령의 영향권 안에 있다. 이렇게 알면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멀쩡하던 가문이 어느 날부터 가족들마다 도대체 풀리는 일이 없고 매사 애군이 따르는 경우. 다음은 가문이 어느 날부터 서서히 몰락돼서 폐가망신하는 경우. 다음번에는 후손들이 무속신앙에 쉽게 빠져들고 답답하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이무속인 저무속인 찾아다니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후손 중 누군가가 조현병 환자가 생기는 등 별별 희한한 애군들이 이어지는 경우는 모두
지방령의 벌전을 받기 때문인데요. 이런 지방령의 벌전은 모른 채, 일반인들이 모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모른 채 사주 분석만으로 원인을 찾겠다는 것은 귀신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령 천도제법으로 천도를 해야 합니다. 지방령은 꼭 지방령 천도제법으로 천도를 해야 됩니다. 일반 천도제로서는 지방령 천도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지방령 천도제법의 중요한 포인트를 한두 가지 알려드립니다. 지방령 천도제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해탈지박이라는 단어입니다. 해탈지박. 손발을 꼭꼭 묶어 두고 있는 포성줄부터 풀어주는 게 최우선입니다. 묶여있는 손발을, 포성줄에 꽁꽁 묶여있는 손발을 풀어주라, 이런 얘기를 해탈지박이라고 그러고요. 미식포식 기포만. 자, 풀었으면은 이제 손발이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그동안 쫄쫄 골았던 배를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채워 드려야 되죠. 이게 미식포식 기포만이라는 거고요. 노자 집전, 이제 황천세계로 떠나야 되니까 노잣돈까지 챙겨서 원앙생 해서 이제 뒤에 연불문이 있습니다. 황천세계로 올려 보내드려야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지방령 천도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방령을 불러들이는 원한귀 열어놨는데요. 지방령을 불러들이는 뿌리는 원한귀입니다. 그러므로 지방령을 천도를 하기 위해서는 원한기부터 먼저 천도를 해야 됩니다. 원한기는 사주 분석으로 100% 밝혀진다 했잖아요. 사주에 나타나는 원한기 천도를 해서 뿌리를 먼저 뽑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령 천도를 해야지만 지방령 천도가 순조롭게 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못하고 지방령 천도제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원한기 천도, 그 다음에 지방령 천도의 순서를 꼭 지켜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방령의 범위는 랜덤이라고 했어요. 언제 어느 때 누구한테, 랜덤이라는 게 무작위로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언제 어느 때 누구한테 뭐 어떻게 붙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방령의 마음이죠. 그래서 지방령이 붙게 되는 순위를 알려드려 봅니다. 첫째 친가 쪽입니다. 친가 쪽. 애인입니다. 애인. 영순이거든. 애인이나 부부가 객사를 했다면 영순이가 됩니다. 부부 일심동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중에 한쪽이 객사했다면은 부부간에 무촌이니까 영촌이니까 영순이가 되고요. 애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총각이 뭐 사랑을 하다가 잠자리까지 가졌었는데 어느 날 한쪽이 죽었어. 그러면 그거는 부부의 연을 이미 맺었던 겁니다. 근데 한쪽이 죽었다면은 부부의 연이라는 게 무촌이었잖아요. 그래서 영촌이 되니까 영순이가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애인이나 부부의 객사가 있었다면 이거는 지방령 영순이가 되는 겁니다. 지방령 영순이.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는 일촌이잖아요. 부모가 객사했으면 부모하고 나 1순위이기 때문에 지방령으로 붙을 수 있는 1순위가 되고, 자식이
객사를 했다면은 나하고 자식하고 또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지방령으로 붙을 수 있는 1순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객사를 했다면은 형제하고 나하고는 2촌이 되고요. 그래서 2순위 지방령이 되고요. 조부 조모의 객사도 나하고는 2촌이 되기 때문에 지방령 2순위 지방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순위 지방령은 정조부 정조모가 나하고 3촌이 됩니다. 숙부 백부 숙모 백모 나하고 3촌이 됩니다. 고모 나하고 3촌이 돼요. 그래서 정조부 정조모 숙부 숙백부 또 고모 이쪽은 나하고 3촌이 되기 때문에 지방령으로 붙을 수 있는 3순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조부 고조모가 나하고 4촌이 됩니다. 고종 사촌 형제 자매 이것도 4촌이 되죠. 고종 사촌 그대로 말 그대로 4촌이니까 이게 지방령으로 붙을 수 있는 4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령은 4순위까지 다 이렇게 되고요.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외가도 있습니다. 외가. 요거 외조부 외조모가 객사했다마는 외조부 외조모는 나하고 2촌이거든요. 어머니하고 나하고 2촌이고 어머니하고 또 외조부 외조모하고는 또 1촌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2촌을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지방령으로 붙을 수 있는 2순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외삼촌 외숙모 이게 3촌이 되니까 3순위가 되고요. 이모부는 나하고 3촌이 되니까 역시 3순위 지방령이 될 수 있고요. 외사촌 형제자매, 이종사촌 형제자매는 나하고 4촌이 돼요. 객사를 했다면은 지방령으로 붙을 수 있는 4순위 지방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부 이해를 하시면은 지방령에 대한 이해가 많이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끝맺음을 하겠습니다.